싸우지 말고 이렇게 대하라. 말없이 상대를 이긴다. 그대들은 누군가와 다툰 뒤 후회한 적 있는가? 말을 더 세게 할 걸, 혹은 참을 걸 하고 되뇌었던 적 말이다. 사람들은 갈등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참거나 맞서거나.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그 둘 모두 관계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말을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다만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가 먼저 물러선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없이 상대를 이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풀어내고 싸우지 않아도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법을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거나 말로 그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 때 말이다. 그때 그대는 어떻게 했는가? 참았는가? 아니면 맞섰는가? 참으면 속이 뒤틀렸을 것이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후회했을 것이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다. 반대로 맞섰다면 어떠했는가? 순간은 시원했을 것이다. 내 입으로 할 말 다 하고 상대를 제대로 짚어주고 그렇게 이겼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는 어떠했는가? 관계는 틀어졌고 마음은 편치 않았으며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무거웠을 것이다. 이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그대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서로 옳다고 우기다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병이 드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갈등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했다는 것이다. 참거나 싸우거나.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그 둘은 사실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참는 사람도 결국은 싸우고 있었다. 다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상대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싸움은 밖으로 나온 싸움보다 더 오래 이어졌고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갉아먹었다. 반대로 맞서 싸운 사람도 결국은 지고 있었다. 말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관계는 잃었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그 뒤로는 늘 경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보았는가? 참는 것도 싸우는 것도 결국 그대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보았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지지 않는 사람들. 말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태도가 달랐을 뿐이다. 그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관계의 주도권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내려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곳은 작은 세상이었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같았다. 어떤 이는 말로 이기려 했다.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면 즉시 대응했고 상대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 했다. 그는 말을 잘했다. 논리도 있었고 근거도 있었으며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달랐다. 그와 다툰 사람은 다시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톨이가 되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신도 편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늘 경계했다. 누가 또 자신을 건드릴지,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그런 것들이 그를 쉴 새 없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관계를, 평화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말이다. 반대로 어떤 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누군가 그를 비난해도 대꾸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약하다고 여겼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당하고만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먼저 말을 멈추었고,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 왜 그랬을까? 나는 한참을 관찰한 끝에 알게 되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말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단단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 아무리 말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을,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 고요함을 말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싸움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었고, 말없이 중심을 지킨 사람은 결국 존중을 얻었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본 진실이었다. 상대를 이기는 사람은 상대와 싸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중심을 지킬 뿐이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이를 만났다. 그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왔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했다. 어떤 이는 대놓고 그를 모욕했고, 어떤 이는 뒤에서 헐뜯었으며, 어떤 이는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더 무시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를 모욕하던 이들이 먼저 말을 멈추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응하지도 싸우지도 않았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반응을 기대한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당황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신이 이겼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격은 허공을 친다. 상대는 이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싸움은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가 반응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상대의 싸움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상대가 던진 말에 대꾸하고 상대가 건 시비에 맞서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 반대로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싸울 상대를 잃는다. 아무리 말을 던져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결국 스스로 지쳐 물러선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본 것이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상대를 이겼다. 말하지 않았지만 존중받았다. 증명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얻었다. 그대들이여, 이것이 진짜 힘이다. 상대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상대하지 않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참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는 것은 속으로 끓는 것이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요동친다.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니다. 진짜 힘은 마음까지 고요한 것이다. 상대의 말이 그대에게 닿지 않는 것, 상대의 공격이 그대를 흔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답은 태도에 있다. 말없이 상대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었다. 첫째,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오해해도, 누군가 그들을 비난해도 그들은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의 판단을 구한다는 뜻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그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상대가 그대의 설명을 들어줄지 말지, 상대가 그대를 이해할지 말지, 그 모든 것이 상대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는 상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고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해명하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그래야 오해가 풀린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 의심했다. 말이 없으니 정말 그런가 보다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진실은 저절로 드러났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말해주었다. 그의 태도가 증명해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둘째, 그들은 증명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의심해도, 누군가 그들을 무시해도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아는 것을,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려 든다. 말로, 행동으로, 결과로 말이다. 그러나 증명하려 드는 순간 그대는 이미 약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증명한다는 것은 상대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대 스스로 그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상대의 인정이 필요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진짜 자신감이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는 자신감.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단한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이도 보았다. 어떤 이가 그를 무시하며 말했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보여주라고, 증명하라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다만 자기 길을 갔을 뿐이다. 상대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의 삶 자체가 증명이 되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절로 알게 되었다. 셋째, 그들은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화나게 해도, 누군가 그들을 아프게 해도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억울하면 화가 나고, 상처받으면 슬프며, 무시당하면 분노한다. 그 감정을 참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속이 끓고 가슴이 답답하며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대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상대는 그것을 안다. 그대가 화를 내면 그대가 흔들린다는 것을 안다. 그대가 상처받으면 그대가 약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 공격한다. 그대의 약점을 더 건드린다. 그대가 무너질 때까지 말이다. 반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른다. 그대가 화나는지, 슬픈지, 상처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포기한다. 이것이 내가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다. 화가 나도 차분했고 슬퍼도 담담했으며 상처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구름처럼 여겼을 뿐이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그들을 흔들지 못했다. 상대의 공격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지 말며,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말없이 상대를 이기는 사람들의 태도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다. 그 중 하나가 침묵의 힘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말이 많았다.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고 진실을 알리고 싶었으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말을 해도 소용없었고, 설명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며, 증명해도 믿어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멈추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말을 멈춘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흔들렸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다. 약한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 강한 사람은 상대의 공격 앞에서도 중심을 지킨다.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강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약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한다. 강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이다. 말을 줄이면 힘이 생긴다. 반응을 멈추면 주도권이 생긴다. 증명을 그만두면 신뢰가 생긴다. 그대가 말을 줄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침묵이 남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빈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그대의 중심이 있고, 그대의 단단함이 있으며, 그대의 깊이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그대 앞에서 저절로 조심스러워지고,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그대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말없이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다.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관계에서 진짜 이기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대가 상대와 싸워 이겼다고 해보자.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상대의 인정을 얻었는가? 아니다. 상대의 원한을 얻었을 뿐이다. 그대가 말로 상대를 이겼다고 해보자.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관계의 평화를 얻었는가? 아니다. 관계의 틈을 만들었을 뿐이다. 진짜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다. 상대가 그대를 건드려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그대를 공격해도 그대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그대를 시험해도 그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그대가 이렇게 되면 상대는 저절로 물러선다. 더 이상 그대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상대조차도 그대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본 진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20해를 보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나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았고, 나를 시험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증명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바뀌었다. 나를 무시하던 이들이 조심스러워졌고, 나를 비난하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으며, 나를 시험하던 이들이 물러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싸우지 않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기쁨이다. 그대 안에 뿌리를 내린 단단함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다. 말을 줄여라. 반응을 멈춰라. 증명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대의 중심을 지켜라. 그러면 상대는 저절로 물러설 것이고, 사람들은 저절로 그대를 존중할 것이며,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그대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것이 말없이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다.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나는 이것을 평생을 살며 배웠다. 그대들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말이 없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을 지킬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